엑셀 PT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논리 함수인 if 함수의 기본과 중첩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엑셀 2019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사용할 수 있는 if-s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함수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검토, 연산, 반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함수니까요. 기초부터 응용까지 마스터하셔서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논리 함수인 if 함수와 if-s 함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는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참과 거짓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if를 입력하고 조건을 입력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해서 참일 때 어떤 값을 반환할 건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를 하나 더 넣어서 거짓일 때 반환할 값을 지정하는 것으로 함수 입력은 마무리됩니다. 조건과 참 또는 거짓의 반환값은 셀 지정 또는 수식 또는 텍스트, 숫자 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if 중첩 함수입니다.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반환할 값을 범위로 지정했을 때 범위가 작은 것부터 조건을 입력해야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if를 입력해 주시고 조건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콤마를 입력하고 참일 때의 반환 값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를 넣고 다시 if 함수를 입력해 준 다음에 조건과 참일 때의 반환값과 거짓일 때의 반환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조건 뒤에 n으로 표기한 이유는 조건을 2개가 아니라 3개, 4개, 그 이상으로도 넣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if-s 함수인데요. if-s 함수는 if 중첩 함수를 대체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if-s 함수는 엑셀 2019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if 중첩 함수를 대체하는 만큼 쓰기는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이 조건이 2개 이상일 때 해당하는 값을 반환을 해주고요. 주의할 점은 범위가 작은 것부터 조건을 입력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if-s 함수의 입력 방법은 if-s를 입력하고 조건 1을 지정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고 참일 때의 반환값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로 구분해서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고 콤마로 구분해서 두 번째 참일 때의 반환값을 지정합니다. 이때 if 중첩 함수와 마찬가지로 참일 때 반환값 뒤에 n이라고 넣어놓은 것과 같이 조건은 2개 또는 그 이상이어도 무방합니다. 조건을 모두 입력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해서 true를 입력한 다음에 콤마로 구분하고 거짓일 때 어떤 값을 반환할 것인지를 지정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역과 연매출과 월매출과 담당자가 나와 있는 표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확인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확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 확인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함수들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 함수로 월 매출을 기준으로 연 매출을 검토하는 것을 진행을 해볼게요. 검사 결과가 맞으면 동그라미로, 틀리면 X로 표기를 해달라고 했네요. 월 매출을 기준으로 연 매출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if 함수를 입력해서 연 매출은 월 매출에 곱하기 12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콤마로 구분을 해서 value if true 이 조건이 맞을 때는 어떤 값을 표기를 할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사항에 보니까 검사 결과가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라고 표기를 해놨잖아요. 조건으로 입력한 값이 맞을 때 동그라미로 표기를 하고 틀릴 때 value if fals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따옴표 안에 X로 넣어줄게요.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셀에도 더 넣어주겠습니다. O와 X로 표기가 되었네요. 아마도 X로 표기된 곳은 연매출을 산출을 할 때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아요. 딱 봐도 월매출이 2,300만 원인데 연매출이 2억 1000인 거 보면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죠? 다음으로 월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우수, 2천만 원 이상은 보통, 나머지는 지원 필요로 표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정의를 내려드릴 때 부등호를 이용하여 범위를 조건으로 입력할 때는 범위가 작은 것부터 조건을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표로 말씀을 드리면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우수고요. 2천만 원 이상일 땐 보통이고요. 나머지는 지원 필요로 표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원 필요부터 지정을 한다거나 보통부터 지정을 한다 그러면 우수는 표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if 중첩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해볼게요. 월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그 값은 보통이죠. 그리고 다시 if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우수로 표기를 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원 필요로 지정을 할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엔터를 넣어 볼게요. 그런데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인데 보통으로 표기가 되었죠.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은 우수라고 표기를 해놨죠. 3천만 원 이상일 때 우수. 그런데 2천만 원 이상일 때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강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니까 보통부터 표기를 하는 거죠. 순서대로 표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시 3천만 원으로 바꾸고 우수 해놓고 여기는 2천만 원으로 바꾸고 보통 이렇게 바꿀게요. 그랬더니 우수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범위가 작은 것부터 높은 것부터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넣었더니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우수값이 나왔고요. 2천만 원 이상일 땐 보통값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if 중첩 함수로 나타낸 결과를 if s 함수로 대체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if 중첩 함수에 쓸 때는 결과값을 참일 때도 텍스트로 표기를 하기 위해서 따옴표 안에 넣었고 다음에도 따옴표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셀 지정으로 결과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우수고요.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보통이고요. 나머지는 지원 필요로 표기를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셀 지정으로 결과값을 어떻게 불러오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if s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요. 월 매출이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우수예요. 절대값으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월 매출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보통이에요. 이것도 절대참조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원 필요잖아요. 지금 보시면 조건, 참일대의 값, 조건, 참일대의 값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거짓인 경우, 이 조건들을 다 부합하지 않는 거짓인 경우의 값을 표출을 할 때는
true라고 선언을 해주시고 콤마로 구분을 한 다음에 거짓일 때 표출할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원 필요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절대참조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에도 붙여 넣어서 결과를 보니까 if 중첩 함수로 구한 결과값과 if s 함수로 도출한 결과값이 같게 나왔어요. if 중첩 함수의 같은 경우에는 if로 선언을 하고 조건을 넣고 참인 값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로 구분해서 두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다시 if를 선언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넣고 참인 경우를 넣고 거짓인 경우에 결과값을 입력을 하는 형태죠. 그런데 if s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넣고 참인 경우의 결과값, 두 번째 조건을 넣고 참인 경우의 결과값, 그리고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 즉 거짓인 경우의 값을 도출을 할 때는 true라고 선언을 해주고 거짓일 때의 결과값을 넣는 겁니다. 이번에는 if 함수들을 이용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사항에서 봤더니 연매출 검산이 잘못된 점포의 매출을 재계산하래요. 그러면 연매출이 잘못된 점포를 가려냈었죠. 값이 x일 때 연매출을 다시 연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f 함수를 써서 만약에 F7셀이 거짓일 때 월매출을 곱하기 12로 계산을 해라. 그리고 F7셀이 X가 아닐 때, 즉 거짓일 때는 빈칸으로 놔둬라 라고 지정을 해주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5로 표기된 곳은 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에도 뿌려주면 지금 X인 곳만 재계산이 됐죠. 보시면 값이 다르게 나왔죠. if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if 함수를 이용해서 또 다른 함수 응용을 알려드릴게요. 확인사항에서 봤더니 연매출 검산이 잘못된 점포 담당자 표기라고 돼 있어요. 아까랑 똑같지만 X일 때 이번엔 담당자 이름을 표기를 하는 거예요. 표기를 할 때 그냥 셀을 지정해줘도 되겠지만 VLOOKUP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VLOOKUP으로 진행을 할게요. if를 선언을 해주고요. 조건을 입력합니다. 로지컬 테스트 조건을 입력을 하는데 조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X로 되었을 때 VLOOKUP을 할 건데 VLOOKU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LOOKUP을 선언을 해주고 VLOOKUP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찾을 거냐를 먼저 지정을 하는 거니까 점포를 기준으로 할게요. 점포를 기준으로 테이블 어레이, 그러니까 표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범위를 설정해주고 절대참조로 바꿔줄게요. 표의 범위를 설정할 때는 꼭 절대참조로 해준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콤마로 구분을 한 다음에 call index number를 넣는 건데 몇 번째 값을 불러올 건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정한 표의 범위는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 내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4로 표기를 해주고 마지막 인수인 유사한 값을 불러올 건지 정확한 값을 불러올 건지가 있는데 정확한 값을 불러오는 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그러니까 검산의 내용이 동그라미로 표기가 돼 있을 때가 거짓이겠죠? 거짓일 때는 마찬가지로 빈칸으로 표기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검산 내용이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빈칸으로 표기가 되었죠. 전체에다가 한번 뿌려줄게요.
그랬더니 틀린 연산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재연산을 했는데 그 부분에만 담당자의 이름이 정렬이 되었죠. if 함수는 다양한 함수와 그리고 다양한 어떤 조건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제가 보여드린 연산이나 브이로건 말고도 AND 함수, OR 함수, len 함수, left 함수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if 함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스터하셔서 10분 빠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